넥서스가 딱 터진 순간에는 감히 내가 넘볼 수 없는 목표였구나. 스스로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PC방 너무 오랜만에 오는데? 라면 비싼 거 봐라. 얼만데? 밥이랑 라면이 5,500원. 옛날에 라면밥이 2,000원이었네. 라면에 밥이. 맛있겠네. 이따 먹어야겠다. 되게 어릴 때는 할머니랑 친형이랑 좀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형이랑 좀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형이 먹는 거 먹고 맨날 따라하고 그랬는데 저랑 4살 차이여서 초등학교 때 PC방을 다니다 보니까는 저는 또 형 없으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형 따라서 PC방을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가 좋네, 장비가. 나 막 60프레임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했지? 애초에 그때는 PC방이 60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60프레임이어서 그렇게 체감이 안 됐는데?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약간 고집이 좀 많이 셌고 좀 그때부터 좀 자존심이 많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성취해야 되고 반찬 가지고 많이 싸우고 제가 만약 3개밖에 없으면 제가 2개를 먹으면 진짜 저를 막 잡아먹듯이 막 그러고 그걸 해달라고 하거나 왜 안 해주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막 물어보고 그 표현을 너무 뚜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귀찮았죠. 일단 어릴 때 저는 고집이 좀 셌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친형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형이 무섭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비주얼이 아니고. 비전 쳤다. 그러니까 비전을 찍었으니까 큐를 맞추세요. 근데 그러는데 갑자기 편을 끄네. 그럼 비전 있는 이주를 끌이? 안무빙해. 지금 타고 맞지 말고 딜을 하라고.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잘하냐고. 진짜. 아니 이거 안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잘하는 게 방금. 빼면 되지 그러면. 타워를 왜 하루 종일 맞아 이거. 나 근데 진짜 타워 내가 왜 맞히는데? 네가 끌었는데 왜 내가? 아니 요즘 다이아 수준. 밥에 먹자. 어릴 때부터 문화생활을 별로 안 했었고 형이랑 PC방만 다니다 보니까 거의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도 잘 몰랐고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도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가지고 근데 친형이 좀 옛날부터 프로게이머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친형 따라서 저도 그냥 프로게이머가 뭔지도 모르고 컴퓨터 관련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프로게이머라고 계속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방과후 학교라고 컴퓨터를 하는 반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다니고 있다가 동생도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타자를 너무 빨리 치고 다 1등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얘가 습득력이 좀 좋은 편이다 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항상 얘기하고 컴퓨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더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형이 하는 게임을 되게 많이 따라했어가지고 이제 뭐 겟앰프드라든지 이제 좀 그런 옛날 게임들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또 따로 형이랑 게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형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형이 하는 게임을 도전해보고자 이제 롤이라는 걸 처음 접해보니까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맵도 뭐 어두워졌다 박아졌다 하고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동생이 딱히 재미를 많이 못 느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유명한 페이커 선수, 매드라이프 선수, 데프트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슈퍼플레이, 매드무비 이런 거 보여주면서 대단하지 않냐. 그때 형이 보던 거를 같이 봤던 게 그 14년 서머 그 페페승승승 하는 그 SKT가 그거랑 그때 당시 매드무비가 또 매드라이프 선수 매드무비였어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좀 다시 흥미가 생겨서 로그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계정에 죽음의 종소리 카탈리라는 스킨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카타리나로만 게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오 뭐야? 편해 그냥 이 사람. 방 카타는 그냥 착착 감기네. 일단 처음 배치가 브론즈 4였는데 다이아까지는 카타리나랑 베인이랑 징크스 같은 걸로 6개월 만에 갔었는데 플레이하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고 저는 그것부터가 이미 그 일반인들이랑 궤를 달리하는 수준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지금 다이아랑 그때 다이아랑 또 다르고, 저 다이아 찍는데 12년 걸렸는데 캐리아 선수 6개월 만에 찍었다는 것도 좀 이미 거기부터가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저는 시작선이 좀 달랐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바텀을 많이 가고 동선도 바텀 위주로 많이 했어가지고 원딜 서포트로 듀오를 많이 돌렸었는데, 지고 나서 항상 당연히 뭐 남들처럼 서로 탓하면서 뭐 너 때문에 졌니 뭐 그런 소리 많이 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제가 진짜 한 2인분, 3인분 하는 거 아니면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걸로 많이 싸웠었는데 플레이하다가도 PC방에서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너 혼자 해라, 난 나 혼자 할 테니까 너 혼자 해라, 누가 올라간지 보자 라고 했는데, 저는 바로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지고 동생은 바로 마스터를 찍어가지고 그때 제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그때부터 점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아닌데 자꾸 왜 옆에서 아니 지금이야. 미안해. 점화가 2초 남았는데 점화 기다려야 되는데 뭘 지금 점화가 돌지도 않는데 지금 이러고 아니 있냐. 이 들어간다면 저만 꼭 키웠어. 이해가 안 되냐? 아니 이로 빨리 네가 빨리 나와야지. 타워 맞지 말고. 그냥 항상 티어 올라갈수록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게임 한 판 한 판에 좀 집중 많이 하고, 지면 유난히 화를 많이 내고 옆에서 봐도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제 기억에 날 때는 다이아에서 마스터 가는 승급전을 이제 중1 때 처음 치렀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적으로 승급전인지 아닌지 체크도 가능해가지고 좀 거의 트롤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하필 저랑 같은 팀으로 걸려가지고 제가 승급전이라고 꼭 떨어뜨려야겠다고 픽창부터 나서스를 픽하고 되게 열심히 게임을 던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스터를 못 갔다는 거에 분해가지고 PC방에서 PC방 사장님한테 지금은 죄송하지만 마우스를 모니터에 던지고 울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울면서 컴퓨터를 끄고 이제 롤 안 한다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며칠 뒤에 또 롤을 하고 있어가지고 웃어 넘기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굿바이. 근데 그냥 답이 없어. 그냥 클래스 차이가 나지. 어느 순간 다이아를 넘어서 마스터 찍고, 마스터 다음에 또 바로 챌린저 찍는 거 보고 진짜 재능이란 게 있는 것 같다. 그 이제 캐리아 선수가 한창 이제 챌린저 찍고 아마추어들 사이 유명해질 때 그 당시의 솔로 랭크가 가장 이제 좀 치열하고, 솔로 랭크에서 잘하면 이제 프로 씬에서도 꼭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좀 비례하는 그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챌린저 빠르게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업계 관계자들이 좀 캐리아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자기가 프로게이머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하길래 제가 프로게이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챌린저를 찍어도 프로게이머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하고 말했는데, 자기는 진짜 자신 있다, 무조건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챌린저가 50명밖에 없고 거의 저를 빼면은 거의 다 프로게이머거나 아니면은 프로게이머 연습생들밖에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꿈을 갖게 될 만하겠다 생각해서 친형이랑 소통도 많이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꿈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챌린저스 리그라든지 아카데미 시리즈처럼 3군, 2군 이런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던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게임 커뮤니티나 이제 게임단 SNS에 올라오는 유망주 모집 공고를 보고 입단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귓속말로 이제 연락받아서 게임단 입단하고,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캐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는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냥 일단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지니어 MVP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아프리카 프릭스랑 다 답변이 안 왔었고, 가장 처음 지원했던 팀이 SKT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제로 메일만 보낸 게 아니고 또 SKT에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테스트를 봤었고, 바톤 듀오가 테스트에 합격했었는데 저가 아닌 에이밍 라바 선수가 보듀오 뽑혔더라고요. 좀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달 동안 봤다는 거는 그래도 나를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뽑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했으면은 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력적으로 밀렸다는 생각에 너무 아쉽고 분했던 것 같고 경기를 뛰려면 4, 5년 정도 남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유스라도 1년, 2년 정도는 키울만한데 4년,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데리고 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좀 이제 민석 선수 뭐 되게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나이랑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게 이제 돌이켜서 기억하면 그게 캐리아 선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무조건 기다려야죠. 네. 그때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유망주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야죠. 네. 저는 항상 1년마다 좀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시작했었는데 이제 2016년에는 챌린저를 찍었으니까 700점을 이제 중3 때는 1000점을 찍어보자.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같은 챌린저여도 1000점의 가치가 많이 달랐거든요. 1000점 이상은 무조건 프로게이머에서도 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1000점을 목표로 쏠ring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 대표로 KG 준우승하고 준우승이랑 우승팀이 캐스파컵까지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소문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마추어 사이에서. 이제 캐스파컵에서 잘하면은 스카우트 제의가 무조건 온다. 명함이 온다. 그래서 저희 첫 상대가 락스 타이거즈였는데 좀 서폿이 뭐 유틸풋도 나오고 딜풋도 나오고 하는 메타여서 가지고 좀 자신도 있고 거의 다 잡은 경기였는데 너무 아쉬웠고 러브콜이 오긴 왔는데 BJ 하시던 이상호 형이 또 러브콜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초대석 같은 걸 좀 이제 편한 스타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게임할 때 제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물도 좀 가져오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누워서도 보고 옆에서도 봤다가 앞에 막 들이대도 됐다가 했는데 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죠. 옆에서 그 한 장면 한 장면 다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캐리아 선수가 이렇게 잘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니는 최고 점수 한 800점에서 멈출 스타일이야 지금. 랭크를 하다가 니 서포터로 800점에서 멈춘단 말이야. 너의 장점 뭐야? 올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거야. 저는 일단 너는 800점에서 멈출 스타일이야 하나랑 그리고 마스터 되면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 이 두 개는 특히 좀 주워 담고 싶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너무 했던 말들이 제가 워딩들이 너무 부끄러운 멘트들이라. 인기가 많은 BJ 형이다 보니까는 평소에도 자주 봤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출연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제일 처음 연락 왔던 거는 육할 선수랑 그때 당시 친했는데 육할 선수가 KT 가면서 이제 그때 당시 정재승 코치님이 KT 코치님으로 계셨는데 4시 밥도 먹고 6시 구경도 하고 코치님이 KT 이제 높으신 사무국에 얘기를 했는데 연습생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온라인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19년 시작할 때 데려와 줄 수 있다. 명예 KT 연습생으로 그냥 계약서 같은 거 없이 나는 KT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꾸준히 계속 생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해. 잠깐만. 와, 얘 봐라. 야, 이거 어떻게 진짜? 지금 버닝 타임이야. 지금 잘 보여야 돼.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약간 뒤집어야 되는데? 가장자리로 빼. 너무 타는 것 같아. 기름 때문에 그런가? 고마워. 오, 약간. 살려줘. 잠깐만. 집게가 더 없는데 우리? 잠깐만. 야, 지린다. 반토막 내버리자. 반토막 내서 이렇게 약간 느낌 알잖아. 아, 나 눈이 안 떠지는데 어떡해? 그냥 그림이 웃기네 이거는. 민석이가 처음 입단했던 팀이 이제 롱주라는 팀이었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연습생 친구들을 뽑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셨었거든요. 이제 솔랭에서 딱 보면은 되게 잘하는 아마추어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캐리아 선수였었던 거죠. 광희 게임을 보다 보니까 한 서포터 선수가 굉장히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물어봤어요. 근데 프로 선수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얘 누구야? 얘 뭐 프로인가? 아니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아는 애야? 뭐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제 전화번호 좀 물어봐라고 해서 제가 광희한테 전화번호를 좀 이제 받았죠. 받아서 연락을 했고 얘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 만약에 팀이 필요로 서포터 포지션을 필요로 한다 하면은 이 친구는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캐리아 선수한테 얘기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전달했던 걸로 기억해요. 특히나 또 민석이 굉장히 어렵고 데리고 와도 데뷔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어린 데뷔시키고 프랜차이즈 스타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꼭 팀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3 때부터 이제 제만의 루틴을 정해놨었는데 밤 10시까지 안 쉬고 그냥 솔링 꾸준히 쭉 하고 10시 이후로 셧다운제 걸리니까는 사실 그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팀에 들어가서 감독 코치님이나 선수들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빨리 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쯤부터 느껴진 것 같아요. 그때 연습생의 다른 친구들도 같이 들어왔었는데 연습생 중에서도 민서이가 막내였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살도 좀 쪄 있고 민서이가 좀 키도 좀 작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죠. 항상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슬그머니 와서 뭔가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인데 되게 형들을 좋아해서 같이 뭔가를 하고 싶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었어요. 우와, 야, 근데 현기가 형 쪽이 좀 많이 가긴 하네. 눈이 빡이야. 직화구이야? 근데 진짜 나쁘지 않아 지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불만 나면 네? 자, 할게요. 강영, 살려야 한다. 역할 분담 좋다. 이제 끝. 이제 끝이야. 셋다 거기 그래요? 구워서 제가 할게요. 좀 쉽지 않네 이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민석이가 스크림을 하면은 항상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욕심이 되게 많고 이제 그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민석이보다 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안에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피드백 할 때는 형 동생이 없는 거죠. 그냥 오직 승리만을 갈구하는 야생의 그냥 맹수처럼 이제 돌변한다는 거니까. 승부욕이 얼마나 강하냐면 스크림 하고 나서 졌을 거예요 아마. 한숨 쉬고 뭐 아니 뭐 이제 막 이제 지적을 인게임에서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었고 끝나고 나서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직설적으로 막 이제 동료 연습생 애들한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분위기도 안 좋고 다음 스크림도 한 판 남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보다가 이제 혼냈죠. 이제 그때 당시 감독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억울한 거죠. 이제 아니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하면은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좀 대들다가 많이 혼나가지고 내가 맞는 말 했는데 감독이 왜 나한테 그러지? 어리고 했으니까 막 울고 그래서 그럼 또 다 좋게 얘기하면 또 애가 착하고 이래요. 그래서 안기고 안고 이러면 막 울면서 안기면 또 풀리고 다독여주고 그래서 아 더 잘해지자 이거 다 과정이다 이러면서 다독이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러 왔습니다. 뭐 보러 왔어? 저희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러 왔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러 왔습니다. 영화관 몇 년 만에 온지 모르겠어요. 18년도 말부터 팀에서 그리고 감독님이 저를 많이 아끼고 꼭 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강하게 받았던 것 같고 외부 활동에도 보통 연습생들을 같이 포함 안 하는데 저는 꼭 포함해 주셔가지고 가장 크게 배웠던 거는 일단 실력보다는 프로의식 그리고 마인드, 뭐 겸손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 코치님들이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좀 프로 선수에 가깝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얘가 19대 강동원 감독님 만나갖고 약간 예절 주입을 제대로 당했어. 또 강 감독님 한 번씩 화내는 거 이제 애들이 옆에서 보면은 예절 주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18년도 같은데. 때는 예절주입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때 1군이 동호 형이랑 왕호 형이랑 동호 형은 썰렁하다가 화 맨날 나 있고 왕호 형은 뭔가 몰라 무슨 뭐 왕호는 근데 포스가 있긴 했어. 그러니까 포스가 있고 되게 실수의 느낌이었어. 되게 말해 본 적 있어? 그때 1항이었어. 실수였지. 1항 압도적이랑 그때 실수였어, 맞아. 왕호가. 되게 압도적이어가지고 이건 좀 말을 걸 수가 없었고 18년도 시즌이 끝나고 주요 선수들의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연습생들이 봤을 때 선수들이 짐을 싸고 자꾸 나가고 종료돼서 어수선했어요, 분위기가. 뭐지? 막 이런 어수선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게끔 따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빌딩 과정에서도 이제 계약된 거가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기쁜 마음을 저는 동료한테 기쁘게 알렸던 것처럼 알린 것 같아요. 나 협교 찍었다 이제. 감독관님이 이제 저는 썰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프트가 온다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감독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하면서 이게 진짜 데프트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진짜 왔다고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장난으로 이제 연습생 친구들한테 혁경이랑 친하다, 옛날에 KT에서 마주친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저는 친하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었는데 이제 연습생 친구들이 회식 자리에서 그 말을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형들에게 뭔가 잘 비빈다? 뭐라고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되게 귀엽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같이 듀오를 계속 하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뭔가 서포터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뭔가 교전 같은 데서의 능력치가 얘가 왜 서포터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남들과 다른 각을 당연하게 보고 있어서 좀 얘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뭐 테디, 뭐 룰러, 데프트 이런 선수들이랑 듀오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좀 유명해졌던 건 맞는데 팬들도 도대체 저 선수는 어떤 선수길래 이렇게 잘하는 원거리 딜러들, 뭐 리그 최고의 원거리 딜러들이랑 듀오로 이제 솔로 랭크를 하지 연습생인데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것도 맞는데 솔로 랭크 기준으로는 이미 현역 프로게이머들이랑 붙어도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것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데뷔하면 무조건 잘하겠구나,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이미 그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질 만한 재능을 그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뭔가 안방에서 나의 입지가 너무 컸었어. 그러니까 너 그때부터 어깨 올라왔고 스크림 지면 애들한테 화 엄청 냈더니. 그러니까 애들 눈치 보이게 하고. 누가 그랬어 그거는? 아니 난 들었어. 나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화냈다기보다는 내가 그 2군 이제 가끔 나는 2군 애들 스크림하는 거 구경하러 가면은 이제 애들이 다 일단 민석이 한숨 쉬고 있고 한숨 쉬고 이거 막 마우스 막 이렇게 클릭 그 소리 나게 클릭하는 거 그거 하고 있고 옆에 원딜은 이제 지성이는 눈치 봐 일단. 그래서 그때 한번 그래서 내가 진짜 찐텐으로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나보고 되게 화냈었는데. 근데 일단 얘가 화나 있던 날이 되게 많았어. 그냥 한 365일 중에 한 300일이 화나 있었어 일단.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시기가 열심히 사던 시기여가지고 예민할 수밖에 없었어. 딱 그 솔랭하고 막 나랑 듀오하거나 또 테디랑 듀오하거나 이 시간 빼고 약간 애가 그냥 맨날 화가 나 있었어. 19년도 때 1군 스크림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상대가 SKT였고 이제 그렇게 한 판을 하게 되는데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한 10분 만에 설엔을 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도 좀 자신감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난 지금 1군에 가도 무조건 전력감이다 생각하고 해서 사실 지냈었는데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 SKT랑 스크림 하는데 거의 박살이 나버리니까는 그 시점 이후로는 좀 마타 선수 대회를 자주 보면서 나였으면은 여기서 무슨 콜을 하고 아니면 또 나였으면 여기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몰입해서 이제 내가 저기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회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에 추구하던 거는 약간 운영적인 면과 시야를 많이 중요시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고 베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뭐 노력을 한다기보다 이제 내가 더 잘한다는 마인드로 사실 남의 거를 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추어로서 그거를 느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라인전이나 이런 데서 피지컬적인 요소라든지 디테일적인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큰 그림을 보려면 경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캐리아 선수는 최상위권의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배우는 점만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긴 연습생 생활로서의 장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뷔하고 나서 빠른 성장에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석이한테 필요했던 건 결국 경험을 통한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잘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잘한다는 그 어렴풋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이제 민석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캐리아 저 선수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역대급 천재 대형 신인의 출연진 것 같습니다. 캐리안 미쳤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죠, 민석 선수는. 어쩌다 서포터를 하게 됐는지도 궁금할 정도로 피지컬이나 이제 순간적인 판단, 교전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최상위를 기록할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서포터로 흘러 들어와서 서포터에서 이제 그 피지컬을 뽐내면서, 그렇다고 이제 서포터로서의 그런 의무 같은 것들을 모르거나 놓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사례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좀 전무후무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캐리아 선수의 처음이 데프트 선수였던 것도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딱 혁기 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자기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거기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진짜 혁기 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석이가 저보다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민석이한테 정이 가고 뭔가 처음에 같이 하고 싶었던 것도 뭔가 그 승부욕이나 도끼 같은 게 제가 처음 프로게이머를 할 때랑 너무 많이 닮아 있었어서 그런 점 때문에 뭔가 더 챙겨주고 뭔가 더 저보다 더 나은 그 초창기 프로게이머 시절을 겪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매우 훌륭한 스승이자 그리고 친구이자 그게 뭐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모범적이었습니다. 뭐 그냥 완벽했어요, 그 민석 선수에게 데프트는. 그리고 이제 프로로서 함양해야 되는 이 게임을 대하는 자세, 대회에 임하는 자세, 막 이런 거에서도 데프트는 결여가 없었고, 민석 선수도 그런 데프트를 많이 또 좋아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 마인드 자체가 좀 배우고 싶었어. 되게 롤을 잘해주고 싶었어. 왜냐면 20년도 때는 혁경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했으니까는 이제 나만의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 그때 팀 구할 땐. 그래서 뭐 원래는 나도 다른 팀들이랑 되게 미팅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원래 T1이라는 선택지가 딱히 없었어. 난 T1을 갈지 쪽이랑 생각도 안 했고, 그 T1 다음 날부터 한 4-5팀 정도 미팅이 더 있었는데 T1이랑 첫날 얘기하자마자 바로 찍긴 했어. 진짜 얘가 뭐 T1이랑 얘기한다고 하고 하루도 안 지나서 계약했다고 나한테 말해줬던 거. T1이랑 협상하고 한 아침 오전 11시쯤 만나가지고 저녁 8시쯤까지 계속 협상하다가 도장을 찍긴 했는데, 그때 이제 에이전트님이 같았는데 뭐 민서이가 도장 찍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혁규 형 어떡하냐고 혁규 형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걸 이제 들으니까 그래도 뭔가 나의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하고 좀. 팀 정할 때 가장 크게 세웠던 목표가 한 몇 년 뒤에 혁경처럼 팀의 주축이 돼서 좀 이끌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롤을 잘하고 싶다가 항상 최우선이었고, 사실 일단 T1에 갈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고, 그 T1이라는 선택지도 사실 스토브리그에서 아예 없었는데, 다만 감독 코치님도 T1으로 가시고 T1에서도 저를 또 원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단 20년도에 T1이 월즈에 진출하지 못했고 선발전에서 탈락을 해서 좀 더 이제 강한 그리고 좀 적합한 퍼즐들을 찾는 과정이 시작됐고, 스토브리그가 열리면서 그 첫 번째 조각으로 이제 캐리아 선수를 선택했다. 당시 이제 2년 차를 맞는 선수였지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서 모셔올 만큼 이미 그 정도의 기량과 가능성을 1년 동안 증명한 상태였고, 리빌딩이 필요했던 세계 최고의 이제 팀이어야만 하는 T1이랑 서로 뭔가 좀 잘 맞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만 하는 그 정도의 이미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21년도에 T1에 저희와 민석 선수가 같이 오게 됐는데, 민석 선수는 뭔가 개인적으로긴 한데 되게 정이 많이 가는 선수예요. 그럼 배우려는
열망이 좀 단연간 봤던 여러 선수들 중에서도 되게 많이 강한 편이었고 피지컬적인 부분은 과하게 많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레지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늘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머릿도가 굉장히 높았고 좀 롤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항상 꽉 차 있었고 양대인 감독님이랑 제파 코치님도 T1 와서 증명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랑 좀 포커싱이 잘 맞아져가지고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들이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스토어브리그 계약 끝나고 이제 연습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감독님과 코치님이 롤드컵을 우승하고 오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거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약간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피드백이 굉장히 길었죠. 예를 들어서 30-40분 게임을 했지만 피드백은 뭐 1시간 반 정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민석이가 집중력을 되게 많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피드백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제파 코치님이 사실 그때 당시에 바텀 코치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도 이제 제파 코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잘 때 빼고 뭐 밥 먹을 때든 게임할 때든 게임 안 할 때든 항상 모든 포커싱이 롤에만 있으셨고 컴퓨터에도 이제 본인이 쓰셔놓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같이 공유하면서 보면서 실력을 많이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말 쉽게 하지 않는 편인데 민석이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 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민석이 되게 좋아하고 그 말 듣고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 되게 순수 간판으로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힘든 말인데 그럴 정도로 민석이가 스피너하기 빨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페이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브리그 끝나고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그 이유는 이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전에는 사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주전이 되겠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좀 긍정적이고 LCK 개막하기 전에는 다들 머릿도도 뛰어나고 이제 스크림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는 뭐 같이 대회하면은 너무 재밌겠다 성적 잘 나오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즌을 시작했는데 칸다 엘립 크로저 구마유시 캐리어 굉장히 파격적인 엔트리 기용이죠. 네, 한마디로 작년에 데뷔한 선수들이 5명 천원입니다. 그리고 누가 3번 라인으로 나올지 모르는 정말 무한 경쟁입니다. T1은 10인 로스터를 기용했을 때 얻는 이점이 5인으로 로스터를 고정했을 때 얻는 이점보다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히는 경험을 쌓아서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수가 1명, 2명 바뀌기 시작하면 그 경험이 리셋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다 다르고 장단점도 다 다르다 보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좀 조율해야 하는데 조율을 하려고 하면은 또 바뀌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팀적으로 맞추기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이제 선수 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민석이가 자기가 그냥 목표로 하는 바 자기의 기량 상승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뭐 사람인지라 이제 성적도 조금 안 나오고 계속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좀 누적이 되지 않았었나 해요. 굉장히 탈진한 모습? 좀 그런 모습이었죠. 예. 한 중반쯤부터는 저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조율이 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오로지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냥 저에게만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야, 넥스. 죽여. 아, 오케이. 왜 이렇게 신났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신났냐? 죄송합니다. 자, 나이스. 왜 이렇게 신났냐고. 그때 민석 선수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선수들이 바뀐 와중에 거의 혼자서 바뀌지 않았고 본인도 이제 말하자면 2년차 프로게이머인데 신인인데 본인보다 더 신인 선수들을 데리고 이 팀의 중심을 잡는다는 게 본인이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민석이가 자기 자신한테도 되게 가혹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본보기가 되어서 주변 선수들한테도 더 나은 플레이를 계속 이제 하게끔 요구하는 뭐 말로 하진 않지만 이미 그냥 온몸이 말하고 있죠. 자기 플레이로. 그런 게 이 선수가 되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주변 선수들까지 약간 동화시켜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워낙 계속 스쿼드가 바뀌다 보니까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휘둘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에 느꼈던 분위기랑 완전 다른 분위기, 좀 다들 지쳐하는 분위기 그런 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롤이 일종의 그 5인 육각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맞춰서 열심히 헛뚜루뚜루 해가지고 이제 월즈라는 결승전까지 달려야 되는 게임인데 T1은 계속 이제 5인 육각의 멤버가 바뀌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제 호흡이 안 맞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5인 육각을 제일 잘하던 이제 캐리어마저도 이제 좀 비틀비틀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리듬도 안 맞고 스텝도 엉키고 결국 이제 그게 시즌 중반에 터졌던 거 아닐까요? 언제나 이제 T1이 어떤 엔트리 구성으로 나오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오늘은 제5클 9캠이다. 새로운 조합이에요. 8번째 라인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 어쨌든 피지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역시나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미스를 줄여나갈 수 있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죠. 뭐 중단 마인드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전령 죽었어? 살려 끌어줌. 살려. 위에 봐봐.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 잡으면. 살려 잡아주면 들어가. 못 잡았다. 어떻게 싸야 될 것 같지 않냐? 하자 이거 필요 방어 생각할게. 내내 끌고 있나? 좋아. 앞에 살아봐. 앞 뒤에 빠져봐 한번. 우리 팀 못해? 안 좋다. 이거 망했다. 게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못 먹겠다. 저도 뭔가 매주가 그래서 그동안 뭔가 저는 이제 혼자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바뀔 때마다 뭔가 다 플레이 스타일도 다 다르고 해야 되고 누구한테 어떻게 맞춰줘야 되고 누구한테 어떻게 맞춰줘야 되고 예전에 좀 강추했는데 지금 또 멤버에서는 뭔가 또 저도 2년 차인데 뭔가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인데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이 계속 받아가지고 맞아 그래 보여. 사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는 제가 T1에 오기 전에 기대했던 그림이랑은 많이 달라가지고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왜 쉽지 않았냐면은 이게 저도 사실 신인이었고 많은 걸 배우러 왔었는데 뭐 인게임적으로든 아니면 인게임 외부적으로든 신인들 위주로 된 팀에서 2년 차인데 제일 리더 느낌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고 왜냐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길 때도 뭔가 깔끔하게 못 이기면은 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지면은 아예 그냥 저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T1의 양대인 감독과 이재민 코치의 계약이 종료돼서 손석희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그리고 2군 코치였던 김지현 코치가 1군 코치로 콜업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한 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 코치님한테 아직 배울 게 한참 남아있다고 느꼈었어가지고 좀 방향성을 꾸준히 제시해주던 사람들이 그리고 의견을 계속 말해주던 사람들이 사라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부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감독 코치님이 좀 더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환경으로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타더스 감독님이 제일 하고자 했던 거는 5인 로스터 고정이었던 것 같고 선수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낸 것? 그런 게 그때 선수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전에는 뭔가 선수와 코치의 관계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더 완벽한 플레이를 하고자 되게 노력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좀 둔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감독 대행이 되면서 되게 편해진 거죠. 편해져가지고 팀원으로서의 이제 신뢰도 돈독해지고 자신감도 차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쉽게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하는 노래가 아닌데. 아까부터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저요? 응. 이젠 있기로 해요라고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T1 오고 나서 7개월 동안 되게 많은 힘든 시간이 더 많았다 생각하는데 좋았던 시간보다 후회 없게 얘들아 이번에는 박살 내자. 오케이. 후회 없게. 해봅시다. 화이팅. 근데 얘들아 또 너무 죽여패려고는 하지 말고 조금 베테랑 친구들이 계속 진정시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감정적이게 하지 말자. 감정적이게 하지 말자. 감정만 죽이자. 뭐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즐기는 T1 못 막는다 이거. 그런 힘든 시간들을 정신줄 잡고 잘 이겨내가지고 그렇게 또 좋은 플레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뻤던 것 같고. 그 T1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항상 평균 이상의 경기를 선보이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잡았어. 나이스. 야 근데 내가 3킬이야. 마비. 오히려 좋아. 쓰레쉬가 301입니다. 301. 예. 300골드 붙어 있는 스트레시. 이미 쓰레쉬의 발이 풀렸어요. 그렇죠. 결국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바텀에서 발 풀린 서포터의 그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풀릴 수 있습니까? 잡았어. 나이스. 인게임적으로도 거의 완벽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스트레시 하는 입장에서 게임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배하는 서포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슈퍼 캐리 서포터의 모습입니다. 위로 할만하다. 쓰레쉬가 탑에도 있고 미드에도 있고 바텀에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한 명인데. 연달아 다 죽습니다. 챔피언들이 쉬시잖아요. 아마 드디어 이겼다. 모든 게 완벽했던 게 그 게임 굴리는 과정에 있어서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만 계속 했던 것 같아서 서포터라는 포지션에 가장 완벽에 가까웠던 순간이 그 쓰레쉬판이었던 것 같아요. 역청교의 캐리야! 아무래도 팀이다 보니까 같이 열심히 해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포터가 저밖에 없는 걸 아는데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리어 선수가 데뷔한 이래로 늘 이제 개인 수상이 좀 풍족한 거는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가진 것도 맞지만 그것을 계속 꾸준히 유지해왔다. 꾸준함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우리가 뭐 S급 선수들이라고 하잖아요. 포지션별로. 또는 뭐 여기까지가 우승권에 이제 적합한 선수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 다른 포지션에서 우승권 선수들과 나머지 간의 실력 격차보다 LCK에서 캐리아 선수와 나머지 간의 격차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LCK에서 서포터 포지션에서 좀 독보적이다. 그 선수가 퍼스트 팀이 됐든 안 됐든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다 받아서 이제 트로피만 들면은 되게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서 트로피 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월즈라는 무대가 워낙 큰 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피드백이나 뱀픽 과정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티어 정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사실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또 당일이나 돼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상대가 준비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좀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 같고 입으로 장난 같은 것도 치면은 또 머릿도가 깨질까 봐 좀 입으로 장난 같은 것도 안 치고 말수도 적고 그때 당시에 월즈에서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어가지고 진짜 5세트까지 가서 한 판만 이겼으면 그래도 결승 가는 거였는데 좀 한 판이라도 더 열심히 준비하거나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다음에 만약 월즈 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좀 더 잘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To the final, for the other, a ticket home. Atlanta, are you ready for the next chapter in World 2022? 4강 하기 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경기장에서 그대로 거의 실현되고 T1 SJDG Intel Esports Club! 그때 플레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박수도 치고 제스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폼이 엄청 말이 안 된다고 느꼈고 그리고
objectives as an ultimate comeback. Catches them both, has to glance, still force out the teammate, has to get away from Barasolti. 팀적으로도 제가 말하는 족족 거의 정답이라고 느꼈었어가지고 천천히 하자, 아직 안 끝났어. 얘네 아직 정신 차려 있어. 나 이걸 가볼게. 천천히 해봐. 강 나와. 야 기계하면 안 좋긴 해. 좋아. 더블.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차 있었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레나타 인생 챙기다. 야 시간. 싸우자. KD. 싸워. 야 피가 안 나는데? 여기 안 돼. 끝내. 저희가 결승 확정 짓고 진짜 이대로만 가면 그냥 무조건 우승할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결승에 진출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RNG와 중동을 잡고 올라왔는데 두 팀 다 되게 잘하는 팀이라 생각해서 더 기쁘고 그리고 제가 국제대회를 이제 4번째인데 8강, 4강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롤드컵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자신감도 크게 차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되게 설레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마다. Welcome everyone to beautiful San Francisco, the Golden State where the sun is out and the hype is on. Just look at them. Can you feel the energy? Can you feel the hype? I certainly can. So over 3/4 of the fans think that it's going the way of T1. 결승 진출을 확정짓고 나서는 거의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트로피를 드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상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지속되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뭔가 4강전까지 준비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 남은 기간 동안 되게 조급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틀에 갇힌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좀 결승 당일날 되니까 설레는 마음보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갇히게 된 것 같아요. 가진 건데? 보통 마음가짐이나 앉은 자세나 의자의 위치 모니터가 기억나야 되나? 응? 뭐야? 하기야 나 성격이 일본. FS. Yeah, B-side audio? It looks like 근데 이거 마이크 들어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가는 결승전이어가지고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결승전 당일에 리허설을 하는데 트로피가 무대 위에 있더라고요. 원래 경기 당일 전까지는 제가 드는 상상만 했었는데 상대팀이 눈앞에 있고 트로피도 눈앞에 있으니까 우승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도 계속 조급함이 생겼던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드는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 불안감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왔어? 나 어제 자기 전에 다 왔지.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롱님이랑 그때. 마구잡심. 어른들이라도 노력을 하면 뭐지? 무게를 갈아 바늘로. 내가 사실 개막아도 괜찮다는 말들을 해야. 이게 오늘 보여줄 거지? 컵은 형이 누군지 보여줄 거지? 스크린 때 보여주지 않아. 과감하게 하면 쟤네도 쫄았어 못해. 그럼 서커스 해야 돼. 오늘 약점을 칠 거야. 너네 너무 과감하면 쟤 쫄아서 바텀으로 올 거 아니야. 서커스다.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야 오늘 나 운치 치료. 없잖아. 여유만만. 사실. 이래저래 뜻대로 잘 풀려가는 날이에요. 예. 걱정할 거 하나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하면 당신의 한 길을 가로막는 거라고. 평소에 존재하던 장애나 방해를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때. 베릴이네 이거.
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평소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대화도 많이 해보고 신인사 대천명 무대 올라가면 핸드폰 네. 네. 긴장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단어를 Amen. 내세요. 막 독하게 먹지 말고 편하게 먹어. 아니 독하게 먹을 거야. 아니요. 다른 사람들한테 건네는 말들이 좀 저한테 스스로 하고 싶은 말들이었고 저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가다듬기 위한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야, 승차하고 뭐지? 네가 센데. 맞아, 아니야? 맞지. 에이, 버스 우리는 첫 번째 기회야 이거. San Francisco! 꼭 우승해야 된다. 우승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져선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마이크 서클 근데 질 때도 잘하니까 방심하지 말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딱 결단있게 하고 따라가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 잘해보자. Here we go then, on to Summoners Rift for Game 1 of the World's Finals. 일단 막는 팀만 해봐. 453마라 스틱 한번 봐도 돼. 나이가 없어. 나이스. 지렸다. Who needs Smite when you got an arrow? Gumayusi kick. Bullseye for Gumayusi, picks up the dragon. Pyosik doesn't even use the Saker. And the join in, the barrels made 들어갈 것 같아. jumps in. 천천히 가야 돼. 할만해. 나 더블 있어. 아래 이겼어. 아래 위에 받게. 위에 받을? 아 까비. 근데 못 먹게. 바텀 먹고 있고 상대 필요 없고. 이번 판은 스무스한데 쭉? 가져. 싸볼게. 둘다 높을, 둘다 높을. 앞에서 잡아봐. 얘 내공이야. 얘 잡았어 거의. 현준이 미드 맞을 수 있어? 오케이. 뛰어볼게. 나왔어. Finds the R, finds the Q, finds two, there it is! Jumping in on the Lee Sin, but not going for the flash play. And here comes the end. 좋아. 11. 나이스. Will find the fight and find the win in game 1. 뭔가 평소보다 실수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승리를 따내가지고 오늘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잘했어. 죄송한데 제가 신나가지고. 괜찮아. 얘들아 일단 뱀픽 받기 얘들아 그냥 하는 일 다 해. 상대 힐 바루스라고 생각하고 게임할 때 일단. 근데 일단 가능성 높은 건 그거라 생각하긴 해. 바루스랑 우리가 아트 플러스 그 원딜 먹는 거. DRX의 기세가 굉장히 매섭긴 했지만 1세트까지는 되게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2세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 베릴 선수의 하이머딩거가 이제 상대하기 힘든 픽이었는데 결승에서 제가 럭스를 준비해서 바텀 주도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T1 입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 그 순간부터 DRX 바텀은 지옥이 펼쳐집니다. 찔러주면 좋나? 바텀? 찌를 수 있으면? 오케이. 이거 딘거? 다시 볼게. 바루스? 나못 맞췄어 일단. 바루스 높을? 바텀 계속 유지하면 좋고. 이거 딘거 라인전 안 돼서 계속 돌아다닐 거야 사이드로. 탑다이브? 나도 가는 중이긴 해. 천천히 봐봐. 카메 잡았고. 나이스. 하대 이거 볼게. 하대 볼게. 하디. 천천히 받아볼래? 속박이 줘. 받아줘. 여기 와 여기. 나이스. 이거 용 있어. 옆에 거 봐봐. 이거 롤도사 베릴이 완전히 읽혀버렸어요. 결정적인 말씀인데 도사가 그 뜻을 읽혀요. 갈게 이거 나곧 나만 갈 수 있어. 공짜할 수 있어. 공전 내 한번 쏴줄게. 곧 나만 가. 맞았어. 바스 오프리야. Oh my god! Carry, are you kidding me? 역대급 천재 괴물! 맞습니다. 역천괴!
바텀에서 럭스로 슈퍼 플레이를 했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찌릿하고 들었던 감정이 이거 우승하고 파이널 MVP 받겠다. 그냥 2세트뿐만 아니라 이번 결승 끝났다 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 롤도사 베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읽었다 말씀하셨죠. 움직임이 마크가 똑같이 되니까요. 그럼요. 캐리랑 손바닥이 너무 넓어요. 맞아요. 오너가 우리 밸류 이제 그냥 한타 안 됐지? 나 재질이 세긴 해. 집중 좀만 더 잘해. 집중 잘한 집중 싸움. 느끼긴 했는데. 이게 못 갖고 가야지. 나좀 봐라. 가볍게 좋아. 나 카메라 볼게. 나 이거 죽어도 되는데. 형 우리 뒤로 잡았어. 아래서. 가자. 형 쓸게 있나? 장사 없어. 나이스. 나 미팔 돼. 천천히. 나가야 돼. 카메라. 라펠 돼. 골반 넣어보면. 까비. 아파하자. 이 세트를 지고 나서는 경기 전에 들었던 불안한 감정들이 더욱더 치솟았던 것 같고 오늘 좀 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방금 솔직히 지금까지는 제일 정답하면 이겼지라는 생각했는데 이거 직감 후회한다. 사야가 중심 잘 잡아줘. 감정적으로 변했어. 감정적으로 잘했어. 콜 같은 것도 급하게 하지 말라 하고 잘하고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하게만 하면 돼. 그래 침착하게 하자. 급하지만 않으면 이길 거야. 그래. 그리고 오늘 승리 픽은 아지를 것 같아. 바지를. 바루스 아지. 바지를 뭐야? 바지를. 바로 따지면 후반 가면 이기지.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을 지게 된 게 다음 판부터 조급함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이 판이 승부처다, 형님들.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이 판이 이기면 이겼다. 가보자. 너무 쉽게 이기면 재미없어. 3세트에서 기억나는 거는 실수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상대가 유리한 시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날배. 빼야 돼. 칼리 세진 않아? 까비. 괜찮아? 야, 우리가 안 급해도 돼. 이게 중후반 넘어가면서 저희가 손해보는 장면도 굉장히 많아지고 야, 돈 받았다, 이거 받았다. 나 빼볼게. 볼만해. 아직. 별로다.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은 그게 좀 얘기한 대로 잘 안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천천히 하자. 쟤네가 급해야 안 탔대. 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감정이 되게 요동쳤던 것 같고 오른부터 즐거운 나와. 야, 안쪽. 오른 무시해도 돼. 오른쪽 오른 무시. 나이스. 야, 봐줘. 제발 형들. 진짜 형이야. 야, 이 새끼야. 제발 진짜. 되게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야 지렸다. 포커. 지렸다. 맞네. 잘했어. 힘내 잘했어요. 이겼지만 그러니까 이겼는데 얘들아 천천히 하자. 근데 이 판 진짜 너무 실수 너무 많았다. 얘들아 우리 천천히 하자. 무실 줄 하면 된다고. 그냥 우리가 모든 한타에도 급해. 우리가 그냥 모든 한타에도 급해. 마지막 한타 빼고는 다 급했어. 그래요? 아니 전체적으로 너네 좀 급한 게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히려 불리해져야 좀 더 침착해져. 이게 반대로 돼야 돼. 맞아. 네. 두 번째 판도 그러고. 좀 컴다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좀 많이 힘들니까 나도 근데 플레이가 좀 더 많이 생각해. 얘들아 우리 픽이 후반 가도 좋은데 상대는 약간 초중반 벌이 박는 조합을 준비했을 때 좀 더 스마트하게 안 싸워줄 때 안 싸워주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해도 돼. 되게 잘했어. 가자. 다 풀렸어. 그냥 다 풀렸다. 한 명은? 맞아. 얘들 한 명은? 그래. 이제야 You guys ready? T1 are on match point for their 4th World Championship. 너무 간절해지면 안 되겠다. 너무 간절해지니까 오히려 되는 것도 안 되고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민석이가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를 T1이 이겼더라면 아마 파이널 MVP도 민석이가 뭐 받았을 거라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마오카이 어디야? 거의 탑일 거야? 오케이. 레나타 볼게. 레나타. 바텀 크리스 싸워. 나 더블 없어? 잘 빼봐. 힐 2초. 나이스. 잘했고. 4세트 뱀픽이 일단 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좀 많이 걸고 4세트 때부터는 임했던 것 같아요. 타겟팅 잘하자. 라인 보내고 싸울게. 바텀 크리스 싸워. 레나타 W야. 마오 계속 날아도 될게. 잘 봐야 돼. 뭐 가는 거 없어? 다행이다. 소리. 또한 좀 저희가 더 우승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고 더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 팀보다는 조금 더 압박감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오 쪽 봐줄래? 마오 쪽? 앞에 가야 되고. 마오. 우리 오긴 했는데. 우리도 왔어. 마오 뺄게. 알이 있으면 우리 있어. 빼야 돼. 안 뺄래? 나 빼야 되거든. 못 뺀다. 잘 빼봐. 확실하게 4세트 들어가니까 킬샷이 미묘하게 좀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석이가 긴장 상태다라고. 완벽을 넘어서 더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추천해? 나도 안 좋아. 안 됐다. 지지. 한번 하다. 여기까지 가자. 가자. That's it! DRX are taking us to game 5!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한 끗의 차이로 진 거기 때문에 지금 압박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구나라고 생각 들었어요. 민석아, 레나타 그냥 벤 때릴래? 그래도 돼요. 레나타 아니면 어차피 세주벤 자리 남을 것 같아서 상대 어차피 이 픽. 거예요? 어? 애쉬 사는 거예요? 아니 애쉬 벤이야. 서로 교체 없습니다. 뭐 빼고 넣는 거죠? 세주. 지금 세주가 지금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4세트 끝나고는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어요. 이 마지막 한 세트를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 그런 생각에 잠겼던 것 같고 상대도 마지막이라 긴장 많이 하고 왔고. 걔네도 그거 밸류 높은 거 하긴 응. 여러분 3분. 밸류 쌓인 거. 오히려 평온해지고 몰입감이 굉장히 올라왔던 것 같아요. 멘탈만 잡으면 이길 수 있어. 파이팅 한번 하고 들어가자 얘들아. 바텀 이 판도 쿠션 안 돼. 얘들아 화장실 갔다 왔다 구호 한번 외쳐 가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화장실 갔다 와. 오히려 이렇게 이겨야 더 꿀잼이야 얘들아. 그래. 그건 맞지. 뭐가 됐든 마지막이네요. 내가 재밌어 보여. 거슬린 거 재밌긴 해. 쟤네한테. 얘들아 어깨동무. 얘들아 와봐. 마지막 경기다 얘들아. 눈에 꽉 힘 팍 주고. 블루가 이긴다. 블루가 이긴다, 그치? 근데 DRX 우리 존중하자. 잘하잖아, 그치? 우리가 더 잘한다는 말은 버리고 겸손하게 마지막 후회 없이 하자. 눈에 꽉 힘 주고 얘들아. 가자. 에임 퍼스트. 우리는 팀 파이팅! 가자! 세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 트로피가 이제 눈앞에 있었는데 이제 트로피 드는 상상도 하고 상대가 뒤면 불안하겠다는 상상도 하고 우리한테 판은 깔렸다. 모두 팀을 외친다. 왔다. 가보자. 호영씨 가자. 호영씨 가자. 재밌겠다. 진짜 다 왔다. 진짜 이거 한 번만 더 이기면 저 트로피 우리 거다. 진짜 딱 한 판만 어거지로 이겨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누구의 꿈이 누구의 서사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지 2022 LA 올 챔피언십 파이널 5세트 시작합니다. 진짜 정성 들여서 한번 해볼게. 우리 인베도 갈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바텀 쪽에서. 5세트 초반에 상대 정렬을 손해보게 하고 플레이가 제 생각대로 잘 흘러갔었는데 추가됐어 그때. 이기적으로 잘해. 보여줘볼게. 헤카리 먼저 볼 수 있고. 헤카리 볼래? 헤카리. 안 될거? 이거는. 뒤에 지금 왔어. 천천히 해봐. 뒤에 좀 어떻게. 야 바드보다 훨씬 돼. 맞아. 어때? 다들 안 좋아. 초기에도 쓰겠어. 자리 뺏겨서 이거 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보면서 하면 될 듯? 게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질 때도 있었고 나 맞을 수 있나? 앞으로 나 패들 잡을 수 있나? 앞으로 잡을 수 있나? 네번 빼야겠다. 이거 살아야게. 컨트롤 했죠? 버릇 된다 이거. 나 버릇. 중후반부터 한 번씩 진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게 될 때도 있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게임 했을 때도 있었고 이러면은 애매할 상황인데. 어때? 일단 천천히. 또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뭔가 상대가 트로피 드는 그런 순간들도 갑자기 조금씩 비춰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감정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DRX circled T1 like sharks, herding them in. T1 didn't find a response. Guma, can he steal it? Guma will have to fly right here. What the fuck? Gumayusi steals Baron to save this game. 진짜 제발 나이스. 진짜 빼고. 잘해보자. 할 수 있다. 사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말로 하기 힘든 감정이었던 것 같고. 우리 지금 전성기긴 해. 거의 마지막일 거야 이거. 야 이거 그냥 바텀 해볼게. 직결 생각해줘. 잡아야 돼. 근데 뒤에 다 와. 나 터졌다. DRX are your 2022 World Champions. 꿈이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없을까? Yeah, they're going to mid here. T1, DRX are pinging this top wave. There's a threat of King is on the flank. King's looking for it. He has been the X factor, but Baron's gonna die. He barely gets away. The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지?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지? 야 이거 그냥 바텀 해볼게. 직결 생각해줘. 나도 본다. 직결줘. 집만 끊어줘. 아직 도착해서 아직 찍혔어. 잡아야 돼. 근데 뒤에 다 와. 다시 오지 못할 꿈의 무대인데 너무 숭배에만 집착했었나? 좀 위험하다. 20초. 할만해. 해봐. 사람가 7초랑 라이트가 잘했다. 앞에 해볼래? 3대4야. 해보자. 패배했다고 직감했을 때 감히 내가 넘볼 수 없는 목표였구나. 스스로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아 까비다 얘들아. 까비다. 얘들아 잘했어. 고생했다. 수고했어. 고생했다. 까비다 까비. 아 너무 아쉽다 얘들아. 잘했어 근데. 뭐 솔직히 이제 보시고 계신 팬분들이 많아서 좀 더 포장해서 말하고 싶지만 이 인터뷰에서 제 감정을 솔직하게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감정을 말하자면은 그냥 제 인생에 회의감이 느껴지는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이번 결승은. 그리고 그냥 너무 아쉽고 분해서 좀 그렇게 울었던 것 같고, 네,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너 오늘 진짜 잘했어. 까비 진짜로.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롤드컵 우승이 참 쉽지가 않네. 어렵긴 하네. 어렵네. 이래서 롤드컵 하나 보다. 이번 월드 하면서 이제
실력적으로도 많이 늘고 실력 외적으로도 많이 많이 배운 게 있다 생각해서 좀 배운 게 많았던 월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데프트 선수가 평소에 이제 롤드컵 우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게임을 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딱히 배우는 게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 나 체력이 떨어졌어. 수고했다. 당 떨어졌어, 당. 그냥 이제 이번 여름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막 몸도 안 좋아지고 경기력에도 지장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롤드컵이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잘했어. 고생했다. 수고했어. 고생했다. 까비다 까비. 고생했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좋은 경험이야. 22년 월즈 때 DRX가 좀 우승에 대한 집착보다는 되게 즐기면서 게임을 임했다고 항상 말해와서 그런 점들을 되게 많이 영감받았던 것 같고 다음 결승부터는 더 발전한 모습으로 개선해서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유, 아깝다. 쉣. 한 번만 질 때는 뭐 때문에 졌고 그것만 고치면은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계속 많은 패배를 하다 보니까는 도대체 어떤 걸 고쳐야 될지 흔히 말하는 위닝 마인드가 좀 사라지고 이제 어떤 경기를 해도 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그냥 내가 다 틀렸나? 이제 패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우승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도 계속 조급함이 생겼던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까비. 야, 빡세다. 아, 얘네 잘했다. 이번 서머 때 또 준우승을 했을 때는 그냥 5번째 준우승이다 보니까는 좀 정신이 안 차려졌다 해야 되나? 그냥 이게 내가 준우승할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는 우승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커다란 무대, 관중들의 함성, 그 무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기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서 팀들도 누구보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서 저희가 우승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게 계속 응원만 받고 보답을 못 해드리니까 팬분들을 볼 때마다 되게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들고 떠날까봐 불안했던 팬분들이 끝까지 제가 꿈에 도달할 때까지 실패를 겪더라도 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꼭 보답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정말 소환사컵이 간절합니다. 각지 그 자체가 되고 싶은 역전괴 바로 캐리아입니다. 패배의 좌절 속에서도 그리고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순간순간을 되게 소중히 여기자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서울 코리아 Are you ready for the finals? 무대 위에 서 있는 저의 모습, 많은 팬분들이 환호해 주시던 모습들, 내가 이 순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구나. 재미없는데 이러면? 한 판 남아서 방심하지 마. 형, 왜? 부두술 자제줘. 그럼 안 돼.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할게 이거. 너무 방심만 하지 말고. 너 때로만 하자. 확인. 편하게 합시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22년 월드 결승은 저에게 꼭 필요한 패배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승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재 미드 텔 해봐 이거 자꾸. 미드. 우재 미드 텔. 미드 텔! 나이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제가 만약에 22년도 월드에서 우승을 했다면은 이제 프로로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또 많은 우승들을 놓쳤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때 패배가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프로게이머 생활이 저도 기대되고 더욱더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 역전에 무조건 사이드 자르려 할 거야. 형 관련 굽 봐줄래? 할만해? 봐줄게. 봐줘. 아리 텔 끌어줄게. 탑 좋아. 아리 텔 못 가. 아리 못 가. 아리 없어 거기. 아리 없어. 둘이야. 셋이야. 저거 내. 저기가. 너.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 new era, the same empire. T1 are your 2024 world champions. 스마드 노플. 나 스포자 갈 수 있어. 맞아. 노플이야 스마드. 서. 스마드 잡아봐. 징스 잡아. 가자. 축하한다 얘들아. 다 전부 다 나이스. 끝내줘 제발. 나이스. 이제는 없어도 되겠죠? 저한테 역청개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제 역청개가 누가 봐도 잘하는 사람한테 붙여지는 수식어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세월이 우상하네. 카타리나도 젊을 때만 해야 되는데.
카타나도 나이 들면 못해. 뭐 피드백을 별로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너가 다 이겼어. 피드백을 해도 뭔가 감독님은 여기까지만 본 줄 알고 너를 피드백했는데 너가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난 여기까지 본 거다 하니까 너는 천재라고. 아 그건 기억나는 것 같아. 뭔가 너는 뭐 말이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결승 2세트 할 때 무조건 우승이라 생각했는데 2인석박 했을 때 럭스로? 인석박하고 럭스로 2인석박하고 게임 거의 터졌는데 이거 이거 진짜 럭스 스킨 가게구나 생각했는데 큰 무대에서 긴장하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게 좀 제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서 나오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좀 일단 제 자신한테 확신과 자신감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쭉 인생 돌이켜봤을 때 본인의 가장 강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죠? 끈기. 실행력.